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 2곳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흰색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에는 조업정지 10일이 통지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청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염색산업단지 내 분홍빛 폐수 유출 업체를 추적하던 도중 물환경관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한 곳은 염료 제조 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 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고, 한 업체는 폐수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청은 폐수를 유출한 A 업체의 경우 조업정지 10일에 가름한 과징금 1,100여만 원을 부과하고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폐수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B 업체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폐수를 유출한 A 업체가 실제 분홍색 폐수를 유출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흰색 폐수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된 한 업체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흰색 폐수 유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로 이후에 최종 처분 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환경청은 자체 수사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이 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들어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유출 사건이 일어난 건 총 5건. 이 중에서 흰색 폐수 1건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출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현대 추상회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아일랜드 출신 화가 션 스컬리의 회고전이 국내 국공립미술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미술관에서 열립니다. 80의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장의 작품 70여 점을 통해 현대 추상회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줄무늬와 격자 패턴, 단조로워 보이지만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색상의 변화를 통해 감성의 깊이가 전달됩니다. 종이와 나무, 금속 등 다양한 소재 위에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한 붓자국을 통해 무거운 질감과 역동적인 에너지가 표출됩니다. 현대 추상회화의 거장 션 스컬리 작품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대구미술관이 2025년 국제전 션 스컬리 수평가 수직을 통해 현대 추상회화의 대표적 작가 션 스컬리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션 스컬리라는 세계적인 추상회화의 거장이죠. 이 작가의 개인전이자 회고전입니다. 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가가 활동한 전 시대의 대표작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션 스컬리의 개인전이자 대규모 회고전이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가는 1945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으며 팔순을 맞은 지금도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고 권위의 예술상인 터너상 후보에 2차례 오른 바 있고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세계 주요 미술관들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대표작 월 오브 라이트와 랜드라인 연작을 비롯한 회화, 드로잉, 조각품 등 73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미술관 전시를 위해 제작한 대형 철조각 대구 스택과 풍부한 색채로 도색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쌓아 올린 38을 야외 전시장과 어미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상회화는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껴갈 수 없는 것이죠. 현대 추상의 가장 본연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화가가 션 스컬리여서 저희가 전시를 추진하게 됐고요. 현대 추상회화의 또 거장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미술의 양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바닷가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때문에 어촌과 어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바닷가,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멀리서 불빛들이 반짝거립니다. 한두 개가 아닌 불빛들, 야간에 헤드랜턴을 쓰고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넘게 몰려오는 탓에 주민들이 막아보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무분별한 해루질 때문에 생활터전인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패를 지금 많이 뿌려놨는데 그걸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 종패를 뿌렸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장 바깥으로 나갈 확률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 근방에서 해루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니네 어장이 아니니까 잡아도 된다는 식으로 와서. 해루질 관련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7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53건, 2023년에는 27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포획하는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과 규제는 미비한 상황. 관련법에선 어구나 장비 사용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권한도 없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로만 할 뿐이고 이런 부분을 빨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좀 감안을 해줬으면. 인천시의회도 정부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장과 어업구역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또 어업인 보호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양 레저 활동을 넘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송원종 기자가 전합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 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 타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드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주택인데도 서로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곳은 분명 건축물은 하나인데 두 개 구에 걸쳐 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행정구역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경계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해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 안에 나란히 서 있는 단독주택 두 채. 행정구역상 왼쪽은 남구, 오른쪽은 달서구입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골목이 아닌 주택과 주택 사이로 돼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받는 복지 서비스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2층 상가주택. 분명 지붕은 하나뿐인데 이 주택은 달서구 송현 1동과 남구 대명 11동 두 개 번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법정 경계도를 보면 두 행정구역의 경계는 정확히 이 상가주택을 가로질러 형성돼 있습니다. 전화를 내가 했어. 그래 세금도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나오고 남구는 남구대로 나오고 이거 뭐 좀 안 좋다 하면서 내가 그냥 한타를 이래 합할 수가 없나 하니까 구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캐포더라. 행정구역 경계가 모호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 골목은 달서구 감삼동과 서구 중리동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골목 끝에서부터 주택 여러 채를 200여 미터 정도 가로지릅니다. 안방은 서구, 마당은 달서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한 아파트는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인데도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느 동은 서구, 어느 동은 달서구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달서구에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자치구의 경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 디자인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행정 또한 그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면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경계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비용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구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사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 지역 제조기업 187개사를 상대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보니 대다수 기업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는 기업이 82.3%, 10곳 중 8곳이 넘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크게 부담된다는 응답과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31.5%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기업도 33.7%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3.7%는 에너지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3년 11월 평균 4.9% 오른 데 이어 작년 10월에도 평균 9.7% 인상됐습니다. 또 대구 지역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작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3.1% 올랐으며 유가 또한 두바이유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3.8% 인상돼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대응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뚜렷한 대응 전략이 없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납품 단가 반영, 핵심 설비 제외한 가동 최소화,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순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응답 없이 15%에 불과했고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이 81.1%로 대부분이고 폐기물 에너지, 지열 에너지 순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낮은 경제성과 안정적 공급의 어려움, 공급 및 입지 제한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적 면제 또는 조기 인하,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이 흡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버스 정류소와 어린이공원,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된 다사광장. 광장 여기저기에서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가 눈에 띕니다. 분명 금연구역인데도 흡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막 담배 피우고 막 여기 앉아있으면 담배 좀 나가 가면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 금연구역은 분명히 단속을 심하게 해야 돼. 앞으로 달성군이 지정한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개정되면서 과태료는 종전 2만 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달성군은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일부터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일부터 버스 정류소와 택시 정류소, 어린이공원, 다사광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 832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인상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상향은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입니다. 달성군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금연 클리닉도 병행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서구청이 이달부터 대구시 공공배달앱인 대구로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서구로데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구로데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운영하며 대구로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면 서구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우록 1, 2 경로당에서 우록 1위 마을회관을 연결하는 도로가 왕복 2차로 도로로 확장됐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4, 5m에 불과한 차선 없는 왕복 1차로 도로였는데 이번 공사로 차선이 생겼고 인도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차량의 통행 방향이 명확하게 구분됐고 시인성이 높아져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가 개통하면서 우록리 최동단부터 최서단을 관통하는 도로가 완성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정욱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노동 여건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구청 민원실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재현해 민원 발생부터 경찰관 인계까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중구 새마을 국제협력단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방문해 지역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펼쳤습니다. 협력단은 학용품과 체육복 각 50세트와 파자마 100세트 등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달성군이 결식우려 아동에게 하루 2끼 식사를 보장하는 행복 2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SK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식사를 지원합니다. 달서구가 청년들의 성장과 여가, 소통을 돕기 위해 달서 청년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문화와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은 달서구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로질, 어촌과 어민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해로질 관련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끊이지 않는데요. 당장 지난주에만 목포에서 50대 남성이 해로질 중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재 130여 개의 어촌 체험 휴양 마을에서는 몇천 원만 내면 안전하게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해양 레저 활동,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즐겨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